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가 이미 그려질 때가 있지 않으세요? 특별한 일정도 없고 어제랑 크게 다를 것도 없다는 걸 몸이 먼저 아는 순간 말입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오늘도 그냥 그런 하루겠지?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루를 다 보내고 나서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오늘 뭐 했지? 그런데 막상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밥 먹고 텔레비전 조금 보고 볼일 보고 하루가 끝났을 뿐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런 날 괜히 휴대폰을 더 오래 들여다보게 되지 않으세요? 남들 사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괜히 비교가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매일이 비슷할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내가 게을러진 건가? 의욕이 사라진 건가? 인생이 여기서 멈춘 건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루가 비슷해졌다는 건 삶이 무너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큰 사고 없이, 큰 걱정 없이 하루를 끝냈다는 뜻일 수도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상하게 이 하루를 실패처럼 느낍니다. 왜일까요? 늘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계속 전진해야 하고 변화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믿어왔죠. 그래서 매일 같은 하루가 반복되면 마음이 먼저 불안해지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아주 일찍 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의 대부분은 원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날은 생각보다 적고 조용한 날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조용한 날을 너무 쉽게 무시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아무 의미도 없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날일 수는 없는 걸까요? 이 질문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매일 똑같은 하루가 조금 다른 얼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비슷해질수록 사람은 이상한 습관 하나를 갖게 됩니다. 괜히 하루를 되돌아보며 점수를 매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은 잘 산 하루였는지 아니면 그냥 흘려보낸 하루였는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혼자서 채점표를 꺼내 듭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이 그렇죠. 불을 끄고 누웠는데 괜히 오늘 하루를 다시 재생해 봅니다. 그런데 기억에 남는 장면이 별로 없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슬쩍 불편해집니다. 오늘은 남들 앞에 내놓을 만한 하루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루가 끝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미안해집니다. 나도 예전엔 더 열심히 살았는데 요즘은 왜 이러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평가하게 된 건 습관에 가깝습니다. 늘 인생은 뭔가를 이루어야 하고 하루는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던 하루는 자연스럽게 낮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하루 몸이 크게 아프지 않았고 괜한 말로 사람과 부딪히지 않았고 밤이 되기까지 버틸 힘이 남아 있었다면 그 하루는 실패라고 부르기엔 너무 무겁지 않을까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런 태도를 아주 경계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를 가장 쉽게 괴롭히는 방식이 삶을 끊임없이 평가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나아졌는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았는지,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는지 같은 질문들이 반복되면 하루는 쉴 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변화보다 유지에 더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눈에 띄는 성과는 없어도 삶의 리듬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본 겁니다. 매일 비슷한 하루는 아무 일도 없는 시간이 아니라 아직 삶이 제 궤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호를 너무 쉽게 무시합니다.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루가 끝날 때마다 괜히 피곤해집니다. 하루를 살아서가 아니라 하루를 평가하느라 지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피로 요즘 더 자주 느껴지지 않으세요? 반복되는 하루가 더 답답하게 느껴지는 순간은 뜻밖에도 아주 사소한 장면에서 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때죠. 오랜만에 지인을 만났는데 안부를 묻는 말에 선뜻 할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질문 앞에서 괜히 말문이 막힙니다.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애매한 대답을 합니다. 뭐 늘 그렇죠. 이 말 속에는 사실 많은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설명할 게 없다는 안도와 동시에 이래도 되나 싶은 불안이 섞여 있죠.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설명할 게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설명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스스로 정리해 버렸기 때문일까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런 순간에 아주 단순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사건 없이도 하루를 유지할 수 있었느냐라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건 그만큼 삶이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이 안정감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 없던 시간을 공백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늘 그렇다라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는 체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체념일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리듬으로 하루를 보내고 큰 사고 없이 밤을 맞이하는 삶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걸 해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일 수도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남들 이야기 앞에서 괜히 작아집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조용할까? 이런 비교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비교가 반복을 지루함으로 바꾼다고 봤습니다. 비교가 사라지면 같은 하루는 더 이상 초라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었다는 말이 사실은 오늘도 잘 버텼다는 뜻으로 들리기 시작하죠.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집안이 조용해질 때 반복의 감정은 더 또렷해집니다. 예전엔 전화 한 통, 초인종 소리 하나로 하루의 리듬이 바뀌곤 했는데 요즘은 하루가 거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 무렵 괜히 냉장고를 한 번 더 열어보거나 TV 채널을 의미 없이 넘기게 됩니다. 뭔가 새로울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먼저 움직이죠. 이런 순간 마음 한켠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조용한 날이 계속돼도 괜찮은 걸까? 예전엔 분주했는데 지금은 너무 고요한 건 아닐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고요함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씩 줄어들고 정리되고 가벼워진 결과죠. 약속이 줄고 관계가 단순해지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 사라진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늘 바쁘던 시절의 기준으로 지금을 평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용한 하루를 공백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정말 공백일까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라 굳이 에너지를 쓸 일이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몸이 먼저 그 사실을 알고 삶의 속도를 낮춘 건 아닐까요? 이런 질문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세요? 쇼펜하우어는 나이가 들수록 삶이 단순해지는 걸 퇴보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자극에서 벗어나는 과정으로 봤죠. 조용해졌다는 건 삶이 줄어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소음이 거쳤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음을 그리워합니다. 시끄러웠던 시절이 더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살아있다는 감각은 꼭 분주함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끝낼 수 있는 힘, 그 자체도 충분히 삶의 증거입니다. 오늘도 별일 없었다는 말 속에는 오늘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바꿔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반복되는 하루가 유난히 버겁게 느껴질 때는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낼 때가 많습니다. 예전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느려지고 외출 준비를 하는데 괜히 망설여지고 약속 하나 잡는데도 에너지가 더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예전 같지 않은 건가? 의욕이 줄어든 건가?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몸이 달라졌다는 사실보다 마음이 먼저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 무리해서 하루를 채우고 싶지 않다는 마음 말입니다. 예전엔 하루를 꽉 채워야 잘 산 것 같았는데 지금은 괜히 비워두고 싶어집니다. 이런 변화 낯설지 않으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오해합니다. 내가 뒤처진다고 나만 멈춘 것 같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건 멈춤이 아니라 속도의 조절에 가깝습니다. 몸과 마음이 더 이상 같은 속도로 달리지 않겠다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호를 자꾸 거부합니다.
아직은 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아직은 특별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세웁니다. 그러다 보니 반복되는 하루가 더 지루해집니다. 사실은 하루가 문제가 아니라 내 속도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문제일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집에 돌아오면 먼저 쉬고 싶어집니다. 그게 이상한 걸까요? 아니면 지금의 나에게 더 맞는 리듬일까요? 이런 질문을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하루가 불편한 게 아니라 그 하루를 예전 기준으로 재단하고 있기 때문에 더 피곤해지는 건 아닐까요? 하루를 덜 채웠다고 해서 인생을 덜 산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날의 컨디션에 맞게 하루를 맞췄다면 그건 꽤 잘 조율된 하루일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하루가 지겹게 느껴질 때 혹시 내 삶의 속도가 이미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반복이 지루해지는 또 다른 순간은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자꾸 비교할 때입니다. 예전엔 하루에 할 일이 많았고 사람도 많이 만났고 전화벨이 더 자주 울렸다는 기억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루를 바라보며 괜히 생각하죠. 나는 왜 이렇게 조용해졌을까? 예전에 나는 어디로 간 걸까? 이런 비교 가끔 스스로에게 던져보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 비교에는 늘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책임과 체력과 환경 속에 있었고 지금의 나는 지금의 조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준으로 나를 재단합니다. 예전만 못하다고, 줄어들었다고, 퇴색됐다고 말이죠. 하지만 가만히 보면 지금의 하루에는 예전엔 없던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이 줄었고 괜히 신경 쓰던 관계가 정리됐고 하루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를 성장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장 쉽게 속는 순간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가만을 발전으로 착각하고 조용한 정리는 후퇴로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가 들수록 삶이 단순해지는 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적게 움직이고 더 적게 말하고 더 적게 기대하는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는 걸 실패로 보지 않았죠. 오히려 그게 삶의 무게를 견디는 방식이라고 봤습니다. 반복되는 하루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 혹시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기준으로 지금을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의 하루는 예전보다 덜 화려할 수는 있어도 덜 불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반복은 계속해서 지루함으로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같은 하루 안에서도 마음이 덜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 생각보다 큰 전환일지도 모릅니다. 하루가 매번 비슷하게 끝나는 날 우리는 습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별일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 말 곰곰이 뜯어보면 참 묘합니다. 별일이 없었다는 건 큰 문제도 없었다는 뜻이니까요. 몸이 크게 아프지 않았고 감정이 무너지지 않았고 하루를 마칠 만큼의 힘은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하루를 스스로 깎아내립니다. 왜냐하면 늘 뭔가 있어야 한다고 믿어왔기 때문이죠. 성과가 있어야 하고 변화가 보여야 하고 남에게 이야기할 장면이 있어야 하루가 의미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는 하루 앞에서 괜히 마음이 작아집니다. 하지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삶을 전혀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대부분은 원래 조용한 날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한 사건은 생각보다 드물고 삶의 무게는 반복 속에서 서서히 견뎌진다고 보았죠. 그래서 그는 매일의 평범함을 실패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평범함이야말로 삶이 아직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쯤에서 하루를 바라보는 기준을 조금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날이었을지 모릅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를 사는 것을 지겨워하지 말라는 말은 더 이상 애써 특별해지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에 가깝습니다. 오늘이 어제와 같다는 사실이 불안으로 다가올 때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무너지지 않았다고요. 그 말 한마디면 오늘 하루는 이미 제 역할을 다 한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